왜 쟤는 토익 공부 나보다 더 늦게 시작했는데 빨리 졸업한 거지? 아마도 그 사람은 바로 잡았을 거예요. 그게 단기간 졸업생들의 비법이기도 하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문학 토익 일시 한나입니다. 자, 지금 열심히 토익 시험 공부 잘하고 계시죠? 근데 막상 시험일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전 시험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 3가지, 그리고 시험장에 가기 전날에 준비해야 할 사항 3가지, 총 6가지 팁을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시험 전날 뭘 해야 될까? 모의고사 세트 문제를 풀어야 될까? 아니면 그동안 공부하고 정리한 거를 복습을 해야 되나? 사실 둘 다 정답이에요. 자,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럼 시험 전 팁 첫 번째. 자, 우리 평소에 공부하면서 정리해둔 LC 노트가 있다면 있겠죠? 그쵸? 있겠죠, 여러분? 그 노트를 파트 1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한 최소 2회독은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만약 나는 따로 노트 안 만들었는데, 난 그냥 책에다가 정리했는데, 그러면 책에서 틀렸던 문제를 위주로 내가 어떤 점을 놓쳤었는지 훑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복습을 하는 거고요. 복습이 끝나면 이제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어보는데요. 이게 바로 2번째 팁이에요. 자, 근데 이때 유의하실 게 있는데, 듣는 중간에 절대, never, ever, 절대 스톱하지 않는다. 잠깐만, 나 이거 한 번만 더 들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들어봐, 괜찮아, 다시 되감기 괜찮아,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나쁜 습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못 넘어가요. 이게 버리는 훈련이 몸에 안 배어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문제를 풀던 모의고사를 풀던 절대로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3번째 팁, 바로 1.2배속으로 들어보기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이 당황하는 여러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뭐야, 이 성우 발음 왜 이래? 에서 당황 첫 번째. 2번째, 이 문제 정답 뭐지? 고민하고 있는데 단호박 성우가 나와서 number 22 에서 당황 2번째. 마지막으로 파트 3 대화에서만 래퍼들 나올 때 집에 가고 싶어, 퇴실할까? 당황 3번.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 속도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제 한 파트 3 32번부터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위축되다가 파트 4 넘어갈 때까지 더 쪼그라들다가 200번쯤에는 먼지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속도에 쫄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마지막 3번째예요. 그래서 평소에 1.2배속 정도로 들어보시는데요. 근데 막 아무거나 잡아서 1.2배속으로 들으면 큰일 나요. 자, 그럼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고 나서 틀린 문제 리뷰를 하시겠죠? 그 틀린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세트를 추려야 돼요.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추려요. 파트 3, 4에서 몇 개씩 추리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스크립트를 펼쳐놓고 대화 내용을 숙지하셔야 돼요. 한글 해석본을 참고하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완전 꼼꼼하게. 네, 그렇게 내용이 머릿속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버스를 타고 시험장에 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잠깐 산책을 나가는 길에 1.2배속으로 돌려서 듣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빠르다? 그러면 내용이 익숙하게 들릴 때까지 원속도로 듣다가 점점 속도를 올리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자,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무작정 듣는 거, 그게 너무 안 좋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건 아시죠? 준비물, 심 굵은 연필, 샤프보다 더 편해요, 연필이. 그 다음에 지우개, 신분증, 이렇게 3가지는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 시간 활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디렉션이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우리 파트 1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죠. 파트 1은 이런 파트야 라고 친절하게 성우가 설명해주는 타임이 바로 이 디렉션 타임입니다. 이제 수험생으로서는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셈이죠. 자, 특히 근데 파트 1 1번이 시작되기 전에 약 1분 30초 정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RC 파트 5를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둘까, 아니면 LC 파트 3, 4로 넘어가서 이 긴 보기 스키밍을 미리 해둘까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근데 웬만하면 그 시간에 파트 5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RC는 항상 마지막 페이지 맨날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끝나잖아요. 끝나죠, 그쵸? 자, LC 스키밍을 미리 해두는 것보다 RC 파트 5를 몇 문제라도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장 2번째 팁, 마킹은 언제 하지? 마킹? 이 초보자일수록 고민이 되실 거예요. 실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시험지에 스키밍을 하고요. 내 시선은 시험지에, 그 다음에 내 손은 답안지 위에 대기.
그리고 마킹하면서 내 모든 듣기 신경은 대화에 집중. 사실 이게 가장 좋죠. 자, 근데 초보자 때는 이 멀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지에서 시선을 떼면 문제가 날아가 버릴 것 같아. 이 불안한 느낌,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아직은 나는 멀티가 될 정도로 이렇게 잘 듣지 못하고 순발력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마킹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요. 여기 다시 링크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마지막 팁입니다. 바로 소탐대실. 작은 걸 탐하다 큰 걸 잃는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토익 문제집을 한번 펼쳐보세요. 파트 3, 4 문제 풀 때 막 2개씩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1, 2, 3번 중에서 2번만 틀리는 게 아니고 2, 3번을 틀린다든지 1번만 틀리는 게 아니고 1, 2번을 같이 틀릴 거예요. 아, 억울해. 나 1번만 못 들은 건데 왜 2번까지 날아간 거야. 아, 나 다시 한번 진짜 듣고 싶다.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자, 근데 이런 경험 하다가 또 3번 날아가고. 네, 결국 파트 3, 4는 누가 집착 없이 쿨하게 넘어가냐 싸움이에요. 자, 그럼 제가 출제자들의 수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네들이 세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2번, 그러니까 중간 문제에 심어두거든요. 그래야 3번까지 여러분이 틀리니까. 근데 내가 어려웠던 2번은 그럼 못 막았다. 하지만 2번은 버려도 3번은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절대로 한 문제당 3초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만약에 정답이라면 진짜 내 거라면 듣고 보기를 보는 순간 1초 만에 얘다 이렇게 깨달아요. 얘는 내 거야. 근데 자꾸 날 고민하게 한다. 뭐지? 그럼 let it go. 떠나 보내줘야 됩니다.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치 시험비를 내지 않았다는 듯이, 마치 다 들린다는 듯이 쏘 쿨하게 이거 몰라, 찍어, 넘어가, 다음에 집중해, 이렇게 여유로운 태도로 여러분이 단 한 번의 당황스러움 없이 1번부터 100번까지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제가 장담할게요. 최소 50점은 살릴 수 있어요. 최소. 진짜 완전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왜 쟤는 토익 공부 나보다 더 늦게 시작했는데 빨리 졸업한 거지? 아마도 그 사람은 본인의 실력을 알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디렉션을 바로 잡았을 거예요. 이 디렉션이 중요해요. 그게 단기간 졸업생들의 비법이기도 하죠. 이 초보자분들은 무엇보다 이 문제 많이 푸는 건 안 좋아요. 많이 풀지 마시고요. 공부 방법을 제대로 익혀야, 그래야 기초를 쌓는데 주력할 수 있어요. 그래야 빨리 졸업할 수 있습니다. 자, 기초가 탄탄하면 2달 만에 끝내고요. 기초를 무시해버리면 2달을 허비하게 돼요. 네, 여러분, 해커스 토익 채널 페이지에 인문학 토익 시리즈 영상들이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토익 초보자분들이라면 꼭 그 영상들을 정주행하시고요. 여러분, 토익 RC 공부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톡방남 진태쌤의 토익을 빡살내는 남자도 이쪽에서 정주행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랑은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해커스 토익에는 초보자를 위한 공부 자료부터 실전자들을 위한 난이도 있는 자료들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본인의 수준을 알고 거기에 맞는 공부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안 되면 해커스 한나의 인강을 들으러 오세요. 제 인강을 들으러 오세요.